강아지가 보호자를 보자마자 앞발을 쭉 뻗는 행동, 그냥 귀여운 기지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99% 보호자들이 웃고 넘기지만 사실 이건 강아지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어떤 뜻인지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행동을 올바르게 읽어내는 순간 여러분은 강아지의 속마음을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지개뿐 아니라 보호자에게 뛰어오르는 행동, 강아지가 짓는 행동 등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행동들 속에도 모두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 채널 멍멍 시그널과 함께 강아지가 자주 보이는 행동 10가지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왜 저럴까 궁금했던 행동이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 반드시 그 답을 찾게 될 겁니다.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가 앞발을 쭉 뻗으며 스트레칭하는 모습, 정말 귀엽죠? 하지만 그걸 그냥 기지개라 생각했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강아지는 분명히 내가 널 기다렸어, 너무 반가워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그 의미를 읽지 못한다면 강아지는 하루에도 수없이 보내는 이 마음을 혼자 삼키게 되는 거죠. 이 행동에는 3가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보호자를 봐서 너무 기쁘다는 표현. 둘째, 지금 바로 함께 놀고 싶다는 신호. 셋째, 보호자와 시간을 함께할 준비입니다. 이걸 플레이 바우라고 부릅니다. 앞다리를 길게 뻗고 가슴을 바닥에 붙인 채 엉덩이를 치켜드는 자세인데 공격이 아니라 너랑 즐겁게 놀고 싶다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만약 집에 들어가자마자 강아지가 이 자세를 한다면 단순한 기지개가 아니라 너를 기다렸어, 같이 놀자 라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읽어낼 수 있는 보호자는 강아지가 언제 놀고 싶어 하는지, 언제 안정을 원하는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보호자를 향해 뛰어오르는 행동, 단순히 반가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안에는 대부분의 보호자가 절대 눈치채지 못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강아지가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를 평생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에서 확인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강아지가 달려와 보호자에게 폴짝 뛰어오르는 모습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반가워서 그렇구나 하고 귀엽게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충성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 속엔 보호자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본능과 충성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얼굴과 입 주변 냄새를 확인하려는 본능 때문에 뛰어오릅니다. 어릴 적 어미개에게 먹이를 달라고 얼굴을 핥던 행동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애교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 다 불어라 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사회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얼굴 쪽으로 뛰어오른다는 건 나는 너와 연결되고 싶다, 너를 리더로 인정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강아지 입장에서는 작은 인사이자 충성의 의식 같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호자의 반응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이때 아유 귀여워 하면서 쓰다듬어주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프는 보호자의 관심으로 학습해 점프 습관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대형견은 이 습관이 쌓이면 보호자를 밀치거나 아이를 넘어뜨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강아지가 땅에 발을 붙였을 때만 칭찬과 쓰다듬어 주세요. 집에 들어올 땐 잠시 등을 돌리고 무시했다가 강아지가 흥분을 가라앉히면 그때 인사를 해주는 겁니다. 점프 대신 앉기나 기다려 같은 기본 동작으로 인사를 바꾸면 단 며칠 만에 점프 습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강아지가 보호자에게만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짖는 행동 본 적 있으시죠? 겉으론 단순히 허공에 짖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중요한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짖을 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순간 당황스럽거나 귀신 본 거 아니야? 하고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웃기게도 이 행동은 미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절대 감지할 수 없는 소리와 냄새에 반응하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행동입니다. 강아지의 청각은 사람보다 무려 4배 이상 예민합니다.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는 고주파 소리, 예를 들어 멀리서 나는 금속 마찰음이나 작은 곤충 날갯짓까지 포착할 수 있죠. 그래서 보호자 눈에는 허공이지만 강아지 눈에는 분명한 자극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후각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몇 시간 전에 남아있는 다른 개의 채취나 사람의 흔적까지 냄새로 읽어냅니다. 즉, 우리가 못 느끼는 과거의 흔적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가 자주 허공을 향해 짖는다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그냥 웃고 넘긴다면 강아지가 보내는 SOS를 평생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조용히 시키지 말고 보호자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짖을 때 크게 반응하지 말고 괜찮아 같은 짧은 신호로 안심시켜주세요. 특정 장소에서 반복된다면 직접 그 자리를 함께 확인하며 안전하다는 경험을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불안이 심하다면 퍼즐 장난감이나 간식을 숨기는 놀이로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집 안에서 햇볕을 찾아 누워있는 모습 귀엽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행동 속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건강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햇볕 쫙 받고 누워있는 모습 보면 우리 강아지 팔자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행동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햇볕을 일정 시간 쬐는 개들은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 분비돼 햇볕은 강아지에게 천연 진통제이자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개들의 60% 이상이 열사병 증상을 겪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0분에서 30분, 아침 저녁에 부드러운 햇볕만 허용하고 옆에는 반드시 물과 그늘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5번째 행동. 배변 후 땅을 긁는 습관인데요. 이건 귀여운 버릇이 아니라 강아지가 남기는 강렬한 본능적 메시지입니다. 발바닥에서 나는 냄새로 여긴 내 구역이다 라는 강력한 표식을 남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긁힌 흔적 자체가 다른 개들에게 보이는 시각적 경고판이 되죠. 더 놀라운 건 이 행동이 강아지의 기분 해소와 스트레스 발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배변 후 긴장이 풀리면서 긁는 동작 자체에서 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지위를 가시하는 신호까지 당깁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지나치게 잦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불안, 위협, 환경 불만을 드러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제지하지 말고 충분한 산책, 깨끗한 배변 공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이 차이를 아는 보호자는 단순히 버릇을 아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속마음을 읽고 불안을 해소해주는 보호자가 됩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빙빙 쫓는 행동, 귀엽다며 웃고 넘기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불안과 스트레스, 심하면 강박장애의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이걸 놓치면 평생 강아지의 고통을 외면하는 보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강아지라면 호기심 때문에 꼬리를 쫓을 수 있는데 성견이 반복적으로 꼬리를 쫓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지루함, 외로움, 환경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이 행동이 신경학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쫓을 때 억지로 막기보다는 충분한 산책, 보호자와의 교감놀이, 두뇌를 자극하는 장난감으로 에너지를 해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된다면 반드시 수의사 상담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 행동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장난을 이해하는 보호자가 아니라 강아지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불안을 차단하는 보호자가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멈추신다면 강아지가 평생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절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보호자로서 강아지가 하는 행동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자는 모습, 대부분 보호자들은 편해서 그러는 거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배를 보이고 자는 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강아지의 과거 경험과 현재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강아지에게 배와 목은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잔다는 건 나는 지금 완전히 안전하다, 너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겁니다.
유기견이나 학대 경험이 있는 개들은 웬만해서는 배를 드러내고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주변을 경계하고 신뢰를 쉽게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랜 시간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강아지일수록 보호자 곁에서 배를 드러대며 깊이 잠듭니다. 배를 보이고 자는 행동은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 강아지가 얼마나 과거의 불안에서 벗어났는지, 지금 보호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심리적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보호자의 손을 깨무는 행동, 그냥 장난인 줄 아셨나요? 그건 귀여운 장난이 아니라 강아지가 불편하고 예민하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강아지가 보호자의 손을 깨무는 행동, 많은 분들이 그냥 장난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귀여운 버릇이 아니라 불편함과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전합니다. 특히 손을 깨무는 건 두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아직 어린 강아지라면 놀이 본능 때문에 깨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견이 반복적으로 손을 깨문다면 그건 지금 만지지 마, 불편해 라는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자가 무심코 웃어넘기거나 더 만지면 강아지는 결국 더 세게 물어버릴 수 있습니다. 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해, 지금 싫어 라는 말이라는 거죠. 보호자는 강아지가 손을 깨물 때 즉시 손을 빼고 강아지가 차분히 있을 때만 쓰다듬어 주세요. 씻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경우라면 장난감이나 노즈워크로 대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강아지는 손은 무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학습하면서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발을 자꾸 핥는 이유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은 피부질환, 관절 통증, 스트레스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강아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단순한 습관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더 큰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아지는 왜 그렇게 발을 집요하게 핥을까요? 귀여운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수의학 연구에 따르면 발을 과도하게 핥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 알레르기와 습진. 둘째, 관절통이나 발바닥 상처 같은 통증. 셋째,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그런데 보호자가 이걸 단순한 버릇으로 넘긴다면 강아지는 더 심한 가려움과 통증, 심지어 2차 감염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가진 강아지는 핥는 행동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세균이 침투해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관절 통증이 있을 때 핥기는 일종의 자가치유 행동이기도 합니다. 강아지의 발 핥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보내는 SOS 신호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보호자는 강아지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수준을 넘어 강아지의 건강을 먼저 지켜주는 보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아지가 보호자를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행동. 단순한 애교 같지만 사실은 보호자의 생활까지 바꿔놓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다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보호자를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이유만 이해해도 여러분은 강아지의 애착 수준과 불안 신호를 구분하고 불필요한 집착을 줄이면서 건강한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화장실일까요? 단순히 보호자가 좋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강아지의 본능과 심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행동을 그냥 애교로만 넘긴다면 강아지의 불안이나 분리불안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무리 생활을 해온 동물입니다. 자신의 리더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불안감을 느끼는 건 본능이죠. 특히 화장실은 문이 닫히고 보호자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는 리더를 잃었다는 강한 위기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앉아 기다리거나 심하면 긁기, 낑낑거림으로 불안을 표현하는데요. 반대로 보호자와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맺은 강아지는 혼자 있는 시간도 차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행동은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 강아지의 애착 수준과 분리불안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리적 척도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화장실까지 따라온다고 무조건 밀어내기보다는 짧게 문을 닫고 혼자 두는 시간을 점차 늘려주면서 혼자 있어도 안전하다는 경험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아지는 불필요한 불안에서 벗어나고 보호자와의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자주 보이는 10가지 행동의 숨겨진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여도 사실은 강아지가 보내는 감정과 건강의 신호였죠. 이제 여러분도 강아지의 속마음을 놓치지 않고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행동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